중국 경제 산업 트렌드 또 관심 기업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차이나TV 오늘은 MTN 이종구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도 뭐 매일매일 이슈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슈 좀 알려주세요. 예, 이번 주에 일단 그 중국 그 철강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국내 주식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증지세,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의 이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부분을 그 환급해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전면 폐지를 4월 28일 날 예고를 했고 5월 1일부터 적용을 해서 이제 그 중국, 그러니까 UBS 같은 경우는 중국 세금 늘려 이제 철강 수출을 더 억제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호주하고 얘기도 이제 좀 뭐 접목됩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 철강협회에서 지금 이제 회원사 기준에 그 일일 304만 5천 톤을 이제 수입해서 이제 요거를 철강제 가격을 이제 철강제를 이제 생산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지금 수입이 이제 원활치 않다 보니까 내수 경제를 활력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그 철강 업체들한테 주었던 그 부가가치세 13%에 해당하는 부분을 140여 개 항목에 대해서 다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포스코 같은 경우에 그 4월서부터 5월까지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그 5월 시행하고 이제 5월 11일 뭐 한 40만 원 주고 계속 내려왔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라도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철강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환급이 13%가 이제 0%로 이제 국내 철강 업체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국내는 그러니까 저희 나라 국내 철강 업체한테는 오히려 이제 득이 되었었던 상황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수출을 이제 했었던 그런 철강 제품을 오히려 이제 단절시키고 자국 내에서 이제 소비하게끔 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 그 국내 철강 기업들이 최근 5월 초까지는 굉장히 급상승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면서 이제 또 큰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대치보다는 좀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뉴스들이 사실상 이제 국내 철강 기업에 이렇게 해당 뉴스가 많이 없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국 자본 투자 금지 행정 명령에 이제 바이든이 서명했는데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화웨이나 그 하이크비전 그 다음에 그 중국 항공산업 이런 부분 해서 이제 59곳을 이제 올해 8월 2일부터 이제 그 투자할 수 없게끔 이렇게 차단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작년 어디죠? 트럼프가 48개 회사보다 59개니까 11개 업체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아무튼 이제 그런 미국 자본이 더 투자할 수 없게끔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리실업과 사모펀드 이제 PAG가 지분을 갖고 있는 여우란 유업이 이번 달 6월 18일 날 이제 그 홍콩 증시에 상장돼서 이제 거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계속해서 기업들 좀 먼저 말씀드리면 기업 이슈는 짧게만 좀 포인트만 봐주시죠. 예, 그러죠. 그 중국 교육과기라고 해서 이제 그 글로벌 지수에 그 FTSE에 이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이런 이슈로 굉장히 좀 최근에 상승을 이뤘고요. 그다음에 CATL 우리 계속 언급하는데 요게 그 이제 생산력 확충의 부분에 있어서 계속 증가 부분을 뉴스를 내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북 마이크로전자라고 해서 이제 AMD의 이제 전략적 파트너인데 이게 요즘 미중 그 냉전 그 기류 때문에 많이 이제 올라가지 못한 부분이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요게 최근에 그 수익 부분이 그렇게 냉기류는 아닌 상황으로 좀 파악이 돼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이제 수익이 50% 증가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프로그램 구동시키는 이제 실행 바이너리를 내장하고 있는 노어 플래시 부분에 있어서 기가 디바이스가 최근에 또 상승 흐름을 갖추었습니다. 네.
CATL은 뭐 애플이 CATL하고 배터리 부분 뭐 손잡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오늘 살짝 네. 나왔고요. 네, 이슈가 많습니다. 자, 중국 경제 산업 트렌드 봤고요. 그럼 중국도 투자 유망 기업 살펴봐야죠. 오늘은 어떤 기업일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다은 앵커.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심천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유시동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에 설립된 중국 최대 중장비 트럭, 이 파워트레인 제조기업인데요. 기존의 사업부가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1년 동안 매년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중국의 수소 상용차 시장 쪽으로도 선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현재 230여 대의 수소 버스를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2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더 큰 실적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회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에서는 원래 전력망 과부하 문제로 태양광과 풍력 설치를 굉장히 제한을 시켰었는데 이제는 탄소 중립이 되면서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유시 종력 또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시장에서 규모도 확인해보고 넘어가시죠. 유시동력 심천거래소 기준으로 뽑아봤습니다. 시가총액이 20조 9,200억 원 정도 기록되고 있고요. 매출은 11조 4,2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직까지는 완성차 매출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매출의 경우에는 29조 2,60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시가총액 2배가 넘어갔네요. 52조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타 자동차의 경우에도 도쿄 기준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 수소버스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길을 나아가고 있죠. 현재 시가총액 330조 정도 나타나고요. 매출은 8조 4천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유시동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종구 부장님과 함께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장비 쪽, 자동차 쪽은 맞는데 항상 다은 앵커도 국내 글로벌 업체 비교하는데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뭐 중장비, 지게차 이런 쪽이면 두산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랑 또 비슷한 거 아닐까 이런 느낌도 들고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 그 파워트레인이라는 부분이 네. 그 이제 동력을 전달하는 이제 그런 그 의미로 쓰이는데 요게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국내 업체에 그 이제 7월 달에 그 LG하고 LG전자가 마그나랑 하는 게 그 파워트레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법인이 설립되면 이제 그 비교 기업은 네. 그 회사하고 하는 게 맞는데 일단 그 파워트레인이라는 에 이제 중국 내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그 계열사인 그 자회사인 파스타나 이런 좀 뭐 변속기 장치에 이제 뭐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전년 대비해서 뭐 지금 실적이 오르고 뭐 어느 정도 올랐다 이런 부분보다 지금 7월 1일 날 이제 그 혹시 뭐 환경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국 5에서 국 6로 네네. 시행된다라는 게 작년 6월 달 해서 이제 7월 1일 날 시행된다 이랬던 뉴스에 사실 작년에는 경차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소형차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제 네. 올해부터는 이제 중형차, 대형차 이제 다 들어갑니다. 그런 그 관점에서 사실 이제 그 지금 6월 달 들어서서 이제 7월 1일 날 시행되기 직전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제 좀 소개를 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앞서 얘기한 듯이 그 LG전자가 그 세계 부속품 그 3위 업체인 그 마그나하고 이제 그 7월 달에 이것도 역시 7월 달에 네. 설립되는데 이 모든 그 내용들이 그 동력을 전달하는 그 일련의 기구를 말하고 지금 완성차 제조보다는 다 이제 부속 쪽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그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수소 연료 전지 부분에 있어서 그 파워트레인 공장이 그 현재 중국 내 230여 개에 대해 수소 버스를 지금 시범 운행하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연간 2만 대 생산할 수 있는 그 수소 그 연료 전지 파워트레인도 동시에 갖췄다는 이제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워트레인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됐네요. 네. 최근 실적 추이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매출액은 1,974억 위안으로, 그러니까 2020년에 그 전년 대비해서는 13%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이익은 92억 위안으로 이제 전년비 1.1% 증가했습니다. 이제 이 이유는 그 이제 수출량,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수출량이 많이 줄고 대신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국식스 그 환경 그 단계 그 정책 때문에 이제 매출액 증가 부분은 이제 좀 상당히 달성할 수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자회사인 산시 중장비 트럭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스터라는 자동화 이제 다단 변속기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자회사가 이제 하나가 이제 산시 중장비 트럭은 말 그대로 완성차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의 지금 올해 그 시장 점유율이 1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좀 고무적으로 작년 대비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변속기 시장에서 절대적 1위로 이제 거의 118만 대, 작년에 118만 대로 이제 그 18% 증가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높게 이제 그 책정할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좀 제법 하락을 했는데요. 네. 주가 상황 좀 봐주십시오. 예, 주가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일부러 색을 좀 칠해놨는데요. 네. 이게 이제 작년 6월 달서부터 이제 7월 직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네. 7월 1일 그 시점에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제 6월이 들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 정도 급등 아니면 뭐 저보다는 좀 낮은 형태의 좀 증가 추이가 좀 예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이나 TV 오늘은 이종구 부장님과 함께 중국 경제 트렌드 그리고 유시 동력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